벽만 붙이면 다 되는 군대의 특이한 보직에 대해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지식 스토리입니다. 이번에는 이런 것까지 있었나 싶은 군대의 특이한 보직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대한민국 신체 건강한 남성이라면 모두가 피할 수 없는 군대에는 정말 많은 보직이 존재합니다. 우스갯소리로 벽만 붙이면 다 보직이 될 정도로 다양한 주특기만큼 다양한 보직이 존재합니다. 보일러병, 공관병 등 군필이라면 흔히 알고 있는 보직부터 테니스 관리병, 골프병 등 왜 있고 누굴 위해 일하는지 싶은 보직까지 아주 다양한데요. 이렇게 다양한 보직 중 특이한 보직을 몇 가지 뽑아봤습니다. 지군단 여러분, 혹시 그런 궁금증 가져본 적 없나요? 고속으로 비행하는 전투기 사진은 대체 누가 어떻게 찍는 것인지 말이죠. 전투기가 상공에서 펼치는 작전 광경을 카메라에 담아 전하는 일명 컴뱃 카메라 팀이 바로 그런 일을 하는 공군 보직입니다. 컴뱃 카메라 대원의 우리말 명칭은 전투 촬영 담당이며 이들은 공군작전사령부 공보정원실 소속으로 공중에서 펼치는 임무나 작전 사진을 찍는 항공 촬영사입니다. 항공 촬영사의 임무는 전투기나 훈련기, 헬기, 수송기 등 다양한 항공기에 탑승해 하늘에서 사진과 영상을 촬영하는 것인데요. 상반기 기준으로 현재 인원은 1명이지만 부사관 4명이 조종사와 맞먹는 훈련을 거쳐 공중 근무 자격과 항공 촬영사 자격을 받아야 항공 촬영사가 될 수 있죠. 4명의 항공 촬영사가 직접 촬영하면 그중 최고참 1명은 감독관을 맡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왜 조종사급 인력을 투입해서 사진을 찍게 하는 걸까요? 북한의 도발을 응징할 수 있는 위력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건데 그렇다 보니 일부러 찍자마자 공개하기도 하죠. 과거 공군은 전투 촬영 인원을 증원해 미군의 컴뱃 카메라 팀과 같은 전문 조직을 원했는데요. 왜냐하면 2005년까지만 해도 공군에 별도의 항공 촬영사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때까진 전투기 사진을 웬만해선 찍지 않았고 필요할 경우가 생기면 큰 돈을 주고 해외에서 전문 사진작가를 불러왔습니다. 그게 아니면 전투기 조종사가 한 손으로 조종관을 잡은 채 똑딱이 카메라로 찍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국산 첫 초음속 훈련기 T-50이 개발되면서 항공 촬영사도 함께 태동했는데요. 당시 T-50의 개발부터 수출까지 하는 상황에서 우리 건 우리가 찍자는 인식이 공군 내에서 커진 덕에 항공 촬영을 처음 시도하게 된 거였죠. 그래서 2005년 11월 8일 공군작전사령부 소속 준이가 KF-16 후방석에 카메라를 들고 처음 촬영에 나섰고 전자광학 장비 특기로 임관한 해당 준이는 이렇게 본인의 커리어가 바뀔 줄은 몰랐겠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항공 촬영사는 항공기 시험, 주요 공중작전에 투입되는 횟수가 늘어났고 이제 한반도 상공에서 전개되는 거의 모든 항공작전 사진은 우리 공군 항공 촬영사들이 찍고 있죠. 이들은 조류 FOD 처리병, 흔히 BAT반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들의 임무는 비행에 위협이 되는 조류를 감시하고 물리치며 항공기가 뜨기 전 활주로와 유도로에 이물질이 없는지 보는 겁니다. 활주로 주변에는 많은 종의 새들이 서식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갈대밭이나 습지 등 활주로 주변에 조성되어 있는 환경이 새들이 서식하기 딱 맞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새들이 전투기가 뜨고 내릴 때 활주로 주변을 날아다니다 전투기에 부딪히거나 공기 흡입구에 빨려 들어가 전투기를 고장내거나 부숴버리는데요. 이런 일이 없게 하려고 BAT반은 새들을 죽이지 않으면서도 전투기 비행에도 영향을 주지 않도록 일종의 선을 지키며 근무하고 있죠. 넓은 활주로를 뛰어다니면서 일일이 새를 잡아들일 수는 없지만 하면 된다는 말처럼 방법이 다 있습니다. BAT반은 새들이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소리에 굉장히 빨리 적응한다는 점을 알고 활주로에서 꽹과리를 두드리기도 하며 공포탄을 쏘거나 귀를 찢는 포금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야 새들이 인간 좀 치는데? 라며 활주로에서 물러나 주는데요. 아니면 스피커를 단 트럭에 천적의 울음소리나 새들이 위험할 때 내는 소리를 틀기도 하며 모형 맹금류를 만들어 접근을 막고 그물을 설치해 새들을 포획하기도 하죠. MW 기술기동팀은 정군에서 유일한 MW 철탑 작업 전문 부서로 MW 즉 마이크로웨이브는 정군의 무선 통신을 연결할 때 쓰는 주파수이며 MW 철탑은 이를 송출하는 시설입니다. MW 기술기동팀은 바로 이 MW 철탑이 평시에는 자연재해나 노후화, 전시에는 적폭격 등으로 망가지면 우리 군이 스스로 복구할 수 있도록 만든 전문 조직입니다. 한전이나 KT 보스팀 같은 민간 외주업체밖에 할 수 없던 MW 철탑 정비를
관리를 우리 군 조직이 하게 되면서 정비기간과 예산 모두 줄였는데요. 이런 임무를 바탕으로 MW 기술기동팀은 3년간 114개 부대 260건의 정비를 지원했고, 그 결과 MW 정비와 관련된 사업비를 무려 17억 9,400억 원을 줄이는 데 이바지했죠. 각종 자연재해 발생 시 짧은 시간 내에 MW 장비를 긴급 복구하는 데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장비 노후화로 인한 정비 소요는 매년 증가하고 있어 앞으로 더 많은 활약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MW 기술기동팀은 전시 평시 가리지 않고 지휘통신 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우리 군의 노력을 보여주는 전문 조직인데요. 우리 군은 MW 주파수를 사용해 각종 데이터를 무선으로 전송하는데, MW 통신은 혼신 없이 많은 사람에게 영상, 음성 데이터 등을 동시에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군이 운용하는 전술정보통신망은 45MB의 데이터 전송이 가능하지만 MW는 3배가 넘는 155MB의 데이터 전송이 가능합니다. 또 육군 전술지휘 정보체계만 지원하는 전술정보통신망과 달리 MW에는 다중서비스 지원 플랫폼이 탑재되어 있는데요. 육군 전술지휘 정보체계는 물론 연합지휘 통제체계, 국방망, 인터넷 등 다양한 체계를 지원할 수 있어서 군 통신에서 MW 기술기동팀은 매우 중요하죠. 영연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까다로운 의식을 익혀야 합니다. 2주간의 제식훈련과 2개월간의 신병숙달 교육기간을 통해 그 까다로운 의식을 익히는데요. 여기에는 영정과 영현 인수하기, 절도 있는 행진걸음, 비가 올 때는 우산 인수와 우산 펴기, 영현을 유가족에게 인도하기 등이 포함됩니다. 영현을 감싸는 봉송천 매듭법도 익혀야 하며 언제나 깔끔하고 정갈한 모습을 유지하기 위한 행사복장에 대한 교육도 빠질 수 없죠. 이렇게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는 덕에 그동안 사무처리의 영현 등록병에서 행사지원의 영현 행사병으로 직책 명칭과 특기가 변경됨으로써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이런 영현병들의 행사 모습을 보면 독특한 발걸음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보통 걸음보다 조금 늦은 속도에 공중에서 순간적으로 멈추는 듯 하다가 다시 땅을 내디디죠. 독특한 발걸음의 유래와 형식 등에 대한 명확한 기록은 없지만 1955년 국군 묘소가 설립되고 의장 행사가 이루어지면서 시작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지금도 구체적으로 명시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고 행정안전부에서 펴낸 정부 이전 편람에도 경건한 애도의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한다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영현부대에서는 그동안 이어져 온 관례와 전통에 따라 발걸음에 대한 형식과 규정을 수립하고 이런 형식과 규정을 후대에 물려주고 있는데요. 발걸음은 전입 후 한 달 동안 교육을 통해 완성되죠. 개개인의 수준 차이가 있지만 이 시기만 지나면 행사를 빛내기 위한 능력이 충분히 갖춰집니다. 물론 빨리 습득할 수 있는 비결도 장병들을 통해 면면이 내려오고 있는데요. 100원짜리 동전 크기의 돌을 차듯이 발끝에 힘을 줘 쭉 밀어야 한다거나, 너무 높여서도 너무 낮아서도 안 된다거나, 걸을 때 중심을 잘 잡아야 한다는 등의 전해져 내려오는 비결이 있죠. 중요한 것은 발걸음이 그동안 세월에 따라 형식은 조금씩 변했을지 모르지만 고인들에 대한 존경을 담아 성의를 표시하고 예의에 맞게 행동하려는 마음은 변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군대의 보직은 다양해서 보병이나 포병, 기갑, 공병, 통신 같은 전투부대가 있는가 하면 병기나 의무 등 전투지원부대도 있습니다. 또 전투 및 전투지원부대의 전투력을 유지하기 위해 각종 행정을 지원하는 인사, 군수, 헌병, 정훈 등 전투근무 지원부대도 있는데요. 이 중에는 잘 알려진 보직도 있지만 반대로 이런 보직이 있었나 하고 오히려 되묻게 되는 보직도 있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들 모두 우리나라를 위해 밤낮으로 고생하는 중요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들으면 잊기 어려운 군대의 특이한 보직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 스토리였습니다.